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오랜만에 화요일 자녀교육 Q&A 라방 진행합니다.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네, 봅시다. 네. 제가 오랜만에 지금 라방을 하니까 지금 조금 준비가 덜 돼 있긴 해요. 좀 찾아보고 라이브 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패드 2개를 해서 하나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떴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아침에 우리 MI 고입 팀들하고 이제 진로 독서, 샤론 코치가 수년 전에 만든 프로그램이죠. 진로 독서. 네, 특목고 자사고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즉 선발용 고교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진로에 맞는 책을 읽는 아주 재미있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유익하죠. 네, 그거를 MI 고입에서 조금 더 새로운 버전으로 조금 더 입시와 적합한 더 광범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 최영득 원장님, 정훈지 소장님, 그다음 백난영 쌤하고 아침에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2시에 개인 상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일정을 찾다가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이 상담이 진행이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제가 잠깐 시내 나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샤프리인데요. 이미 이메일로 진행이 된 상담이었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그 오는 경로가 되게 다양해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이메일로 오고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오거나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정말 많죠. 그거를 아주 잘 세팅해 놓고 제가 좀 꼼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누락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서초동쯤에 왔을 때 연락이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제가 좀 늦게 와서 우리 엄마랑 우리 예쁜 딸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 반경에 끝났는데 그냥 그러면 라방을 하고 가야겠다. 원래는 집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4시에 켰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좀 할게요. 네, 제이 플러썸님, IM12354님, 네, JJ 지원님, 아름님, 네, 아나님, 네, 럭키님,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자녀 교육 Q&A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자녀 커졌나요? 네. 영어로 되어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얘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설정이, 댓글이, 잠깐만요. 아닌데요. 네. 얘가 왜 키가 이 아이가 또 왜 이럴까요? 다 돼 있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게시를 못 찾네요. 한국어 오늘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문희 씨가 코치님 오늘 오후에 지인 만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딱 라방 시작해서 들으며 가고 있어요. 네, 저희 라방이
전체적으로 약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원래 그 유튜브나 인스타 하시던 분들이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 편집한 영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하고 또 많은 교육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많이 하죠. 예, 사실 생동감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과하게 편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또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생동감 있게 할 수 있고요. 네, 김하고님 어서 오십시오. HK05FPU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왜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설정이 또 이상하게 됐나 봐요. 왜 이게 한글이 또 안 될까요? 영어만 돼 있어요. 로지텍이 맨날 똑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이걸 좀 바꿀까요? 야, 너 다시 떠라. 다시 할게요. 여기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얘는 다시 해볼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해볼게요. 됐습니다. 네. 입니다. 네, 됐고요. 질문은 자녀, 네, 학년 혹은 나이, 네, 그 다음에 성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주 지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네, 2개에서 3줄 정도, 네,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패드를 2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INAI나나님, 네, 네, 수녀님, 네, 코칭 라방은 언제나 기다려요. 러브리님, 초3 여아 엄마예요. 핸드폰을 아직 안 사줬는데 시대에 못 따라간다고 하네요. 사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시대가 초등학교 3학년에게 핸드폰을 사주라고 하나요? 예, 집집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아이의 위치가 궁금해서 핸드폰이 필요한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IT 쪽에 굉장히 그 리더들도 자기 자식은 최대한으로 그 디지털 기기를 늦게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다른 사람의 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필요한지 엄마가 필요한지 그게 더 먼저이고 핸드폰을 사줄 때는 가급적이면 방학할 때 그때 사줘라. 예,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적어도 20일 정도는 갖고 이것저것 다 꾹꾹 눌러봐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 전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줄 거 약속을 하고 방학날 정도 사주면 한 2주 정도는 뭐 갖고 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트림님, 네, 어서오세요. 네, 진성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HI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MJP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스튜디오 유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렌01님도 어서오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남편하고 명동에 다녀왔어요. 명동에 삼계탕을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양센터 삼계탕. 네. 명동에 영양센터 삼계탕. 네. 명품이죠. 네. 사실 삼계탕이 그 재료값에 비해서 굉장히 마진이 높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끓이면 사실 그 맛이 안 나고 정말 많이 끓여야 되는데 닭의 크기라든가 닭을 삶은 시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저한테는 특히 그 닭 안에 들어있는 찹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센터 삼계탕은 이제 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를 이렇게 우리가 갈르죠. 쉽게 갈라지죠. 그럼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고급 찹쌀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는 게. 그리고 수삼도 맛있고 대추도 맛있어요. 저는 그거를 약간 막 퍼뜨리지 않고요. 살짝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삼계탕 국물에 살짝 적셔 먹거든요. 이게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굉장히 좀 음식을 깔끔하게 먹는 편이고 우리 남편은 좀 푸짐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국물은 탁해져 있어요. 밥 그 다음에 고기 이래서 국물이 탁해져 있고 저는 맑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남편이 갈 때마다 항상 통닭에 대해서 유혹을 느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닭 하나 그 다음에 삼계탕 하나 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탕을 나눠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온전하게 탕을 하나 먹겠다. 그랬더니 남편도 오늘 막 고민하더니 그러면 그냥 삼계탕 2개 시키자. 그래서 겨울 통닭을 못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부부간에 어디까지 양해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이제 많이 그 식사를 내가 워낙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먹기 때문에 남편이 항상 2개 시키면 1.5는 남편이 먹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제가 온전하게 먹고 싶을 때 있고 나눠 먹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네. 전기구이는 반찬으로. 네. 근데 제가 어제 통닭을 먹었거든요. 어제 사실은 명인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1층에 깐부치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 닭이 먹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올리셨네요. KGH님. 수성구 초사 남아. 이것도 교육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들내미가, 여리고 눈물이 많습니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나올까요? 남자학교가 나올까요? 공학은 남녀 비율이 3대7 정도 됩니다. 그런데, KJH님, 아이들은요, 특히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초사 때 다르고, 초5 때 다르고, 초6 때 달라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배정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사를 갈 것도 없고 나는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고민을 먼저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이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4학년인데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해요? 오히려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만일에 아이가 여리고 눈물이 많다 그러면 특성을 좀 살펴보세요. 언제 우리 아이가 눈물을 흘릴까? 어떤 슬픈 감정을 이 아이가 잘 이입이 되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아니면 눈물을 흘렸을 때 엄마가 쩔쩔매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엄마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지 많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아이가 여리고 눈물이 많은데 이 아이가 남자 학교 간다고 이게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학에 간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엄마가 고민하는 문제와 학교의 선택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6학년 때 고민해 듣지 않고 또 하나 사실은 중학교 배정은 주소지에 따라서 강제 배정이 아니에요. 예. 학교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만일에 많은 아이들이 남자 학교 가도 내 아이만 남녀공학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복골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물의 원인을 먼저 보자. 은서님도 아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사춘기 오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네. 요렇게 질문을 한 줄에 KGH처럼 다 넣어서 해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인스타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댓글이 여러 개, 댓글 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만 지금 패드를 2개를 놓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이게 끊어져 있으면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
트림님, 3학년 남자아이 동대문구 영재원이 준비 중이고 코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부 클래스 수강했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영재라고 할 수 없는 아이지만 공교육과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되었음 해요. 도전해 보는 게 아이에게 도움 될까요? 엄마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엄마가 일단 우리 초등부 클래스 A에서 제가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팁을 드리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런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요. 예, 수월성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혹은 아이가 엄마 내 친구 이런 거 시험 본대 나도 보고 싶어라고 동기부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영재 그 원에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대학 부서 영재원이죠. 가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너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볼래? 라고 아이랑 결정을 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영재 교육이라는 게, 영재라는 거 뭐냐면 자기 나이 또래보다 훨씬 더 고학년의 학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천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재는 항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타고난 능력을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안 하면 영재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학년이 어리니까 아이가 따라간다면, 근데 아이가 너무 원령적으로 너무 어리다. 그리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수학, 과학이든 정보든 여하튼 그렇다면 굳이 갈 필요 없겠죠. 예, 준비하고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네. 우문현답이셨네요. 아이의 감정을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문까지 가요. 예, 엄마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자, 혜미님, 네, 7세 여아 동탄, 영유 2년차 매일 과제로 책 읽기 퀴즈를 하고 있는데 점점 책 읽는 것을 재미가 아닌 숙제로 느끼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글책은 스스로 즐겁게 읽어요. 원에서 읽기 과제량은 줄이고 자유롭게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걸 엄마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이 영어 유치원의 그 가르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네, 집에서 책을 읽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숙제량을 줄이고 자유롭게 읽어라 이거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학원하고 좀 문의해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책은 잘 읽는데 영어책은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영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주제가 자기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이가 이 영어를 읽을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같이 읽어주거나 단어 뜻을 알려주거나 여하튼 좀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저라면 엄마가 그냥 같이 읽어줄 것 같아요. 단어 뜻도 알려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슬금슬금 알려줘서 엄마랑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면 그게 숙제라도 영어 원서 읽기의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너 왜 안 되니? 원서 읽기량은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양을 좀 줄이시고요. 예, 줄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더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랑 원서 읽기 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읽는 게 더 많이 도움된다. 트림님이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첫 번째 패드로 질문을 보고 두 번째 패드로는 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 거든 여러분의 피드백을 보거든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쌍방향이 되니까. 영양센터 삼계탕은 네, 추억의 음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간이 너무 싱거웠어요. 예, 간이 싱거워서 오늘은 좀 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오늘은 좀 맛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정도 하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에 막 이것저것 넣는 거 싫어해요. 지저분하게. 어디는 거기다가 막
마 같은 거 넣는 집도 있고, 또 어디는 거기다가 들깨를 또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뭐 들깨탕인지 삼계탕인지 지금 메인이 뭔지 모르는 그런 음식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삼계탕은 가장 맑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고, 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끓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백숙처럼 끓이는 거죠. 네, 좀 다르다. 네,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 네. 네, 스튜디오 유라님이 초6 아들 시간 내어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7월에 파워포인트 과정 끝내고 워드를 추가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격증 받는 한 과목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해두는 게 맞는 건지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국어, 토론, 영어, 수학, 과학 외 시간 쪼개어 컴퓨터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다 그냥 집에서 독학으로 하지 않았나요? 이미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스크래치라든가 코딩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듣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아이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이 자격증을 받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나중에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려면요, 예,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금랑님, 네,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오늘은 뭐 아름다울 건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질문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예, 거기에 맞춰진 거에만 답을 드릴게요. 저한테 막, 이 생각, 저 생각,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는 답 안 할게요. 예, 제가 상황을 모르는데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요. 네. 럭키님, 강동 초3 남아 영유 2년차 졸업했어요. 영유 연계 어학원 다니다가 덕스를 6개월째 다니는데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 너무 힘들어하는데 대치로 어학원 라이딩 하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럭키님, 덕스에 6개월 다니는데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를 밑줄 그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얘가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가 아니라 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힘들어하면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아이를 이해하는 답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요, 학원을 못 다니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얘가 그 수업에 참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의 90%는 실력이 안 되는 거고요. 10%는 선생님과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뭐 방법? 영어.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 공부하는데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덕스의 그 학원 원장님한테 얘가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혹시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해서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영어학원에 커리가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유를 나오고 어학원 다녀도 덕스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덕스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을 어릴 때 안 배웠다면, 이건 구멍이 나 있는 거죠. 학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메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코칭 답변 감사. 코딩은 초6부터 5학년까지, 초6부터 5학년 때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6세부터라는 뜻인가요? 네, 국어 수학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네, 국어 수학을 더 열심히 시키시고, 영어 해야죠. 네. 자격증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장윤나님, 초3 남아 김포 학원이 아직 예체능 비중이 압도적이라 고민됩니다. 국영수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수학은 집에서 저와 3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현행 중이며 영어 노출해주며 집 앞 공부방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 2학년, 초등 저학년, 3학년, 4학년, 중학년, 초등 5학년, 6학년, 고학년이라고 하고요. 3학년, 4학년부터는 이제 과학, 사회 이렇게 과목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초등 3학년, 4학년부터는 과학과 사회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 공부가 3, 4, 5, 6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체능 비중이 압도적이라 고민된다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3학년 1학기잖아요. 그럼 1학기에 마무리 짓고 여름방학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을 적어도 따라가야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학은 집에서 저와 3-2까지 마치고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마쳤다는 의미도 이 아이가 3학년 최상위 수학을 풀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만일에 능력이 된다면 3-1편은 선행을 빼는 게 더 맞고, 영어 노출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영어 노출이 무엇일까요? 뭐가 영어 노출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노출이란 말 씁니까? 네. 이 말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영어 노출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영어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네. 노출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공부방을 왜 다닐까요? 예, 엄마랑 공부한다면서, 예, 전문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뭐 워킹맘이라든가 아이 케어의 관계. 공부방의 의미는 사실 케어의 개념도 좀 섞여는 있거든요. 아직은 학년이 어리긴 하지만 왜 공부방을 다닐까요? 네, 그것도 저는 좀 퀘션입니다. 네. 영어 영상, 음원 듣기, 읽기. 그럼 봐봐요. 영어 영상, 음원 듣기, 리스닝이고요. 네, 책 읽기, 리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네, 쓰기도 안 돼 있는 거죠. 말하기 안 돼 있는 거죠. 예, 포스킬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 영상, 음원 듣기 이렇게 소극적인 영어 공부로 영어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신다면요. 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거에는 제가 답을 못 해드릴게요. 네. 자, INTENG님. 7세 영유, 과제 책 읽기, 재미가 아닌 숙제로 느끼는 것. 한글책은 읽어주면 좋아하는데 영어책 읽기 숙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똑같은 고민이 있네요. 답 드렸죠. 그리고 숙제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숙제는 하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답은 되었나요? 네. W82468님, 초사남아, 게임에 너무 빠져있어 고민입니다. 약속한 요일 시간 외에는 게임 안 하는 날은 유튜브 게임 영상 시청만 하려고 하는데 게임의 흥미를 잃게 하거나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공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진로라든가 여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익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주도 학습 읽으시고 주간 계획표 만들고 조금 처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공부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머릿속에는 게임을 자기가 플레이하는 거, 게임 플레이 안 하는 시간 남의 게임을 보는 거, 이게 머릿속에 한가득 있어요. 안 되겠죠. 예, 지금이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트림님. 네. 러블리님이 초여 아이돌을 좋아해서 포토카드를 모으느라 앨범 사는데 용돈을 다 쓰고 또 사달라고도 하고 있는데 코치님은 아이들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경제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그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의 금액을 썼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전자레인지는 15만 원 정도였고요. 냉장고가 한 200 정도 했을까요? 양문형이. 그리고 텔레비도 한 70,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아니야, 큰 거다. 프로젝션은 더 비쌌죠.
여하튼 그거를 보여주는 건 단위를 알려줬어요. 이게 10만 원대다, 100만 원대다, 그다음에 뭐 1000만 원대다, 억대다. 그리고 니네 아빠가 받아오는 월급은 얼마다. 이런 돈의 크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 범위에서 우리 수입에서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원비를 20만 원 낸다. 자, 네가 8번을 가.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2만 5천 원이야. 너는 2만 5천 원어치 배워와야 되는데 만일에 학원에서 그 돈이 다 수업료가 아니라 뭐 전기세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임대료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걸 20% 띄어. 그러면 넌 80%의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 전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마켓에 가요. 그러면서 19,900원 이러면서 꼭 물어봤어요. 저게 얼마니 네 눈에. 그럼 애들이 19,900원, 만원 이러면 전 혼냈어요. 저건 2만 원이야. 예. 19만 8천 원 저게 얼마니? 저건 20만 원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만일에 만일에 슈퍼에 가요. 그럼 아이가 뭐 2천 원짜리나 뭐 이런 과자 사려고 해요. 아니면 뭐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예, 그럴 때도 알려줬어요. 네가 한 달에 써야 될 돈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지금 먹겠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돈의 크기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포토카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 근데 만일에 그게 뭐 얼마입니까? 포토카드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만원인가 전 잘 몰라요. 그거랑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쓸 수 있는 범위도 알려줘야 돼요. 범위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다. SEO님이 저는 거의 다른 분들의 질문 답변을 듣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라방 때마다 하나씩 꼭 나와요. 너무 유익하고 사이다 답변에 개운하기도 하고 혼난 것처럼 뜨끔하기도 해요. 코칭 라방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혼내나요? 반성할까요? 저도? 제가 뭐라고 남을 혼냅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꾸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 우리 엄마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착한 척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한 엄마다. 여러분, 엄마는 착하면 안 돼요. 엄마는 착한 것보다 좀 정확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끌 때 리더는요. 착하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애롭다, 아이를 이해한다, 엄마가 둥지다 개념은 있지요. 동물도요. 예를 들어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아요. 근데 만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이가 뭐 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자는 아기 사는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절벽에. 그게 그 아이를 죽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겠다는 의지를 더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하는 뜻도 되겠죠. 예, 가끔은 엄마가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못하는 걸 애 편에서 억지로 핑계를 대지 말아요. 그냥 깔끔한 게 나아요. 이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발전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를 보는 객관적 관점 맞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네. 최대한 즐겁게 함께 읽어주자는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은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막 영어책 읽어주는 영어 막 전집 사서 목이 아파서 읽는 것보다 저라면 예, 학원에서 숙제로 읽으라는 거 재미있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학원은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엄마가 백업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못해줍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엄마랑 많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예, 근데 아이가 그래도 엄마랑 할 수 있을 때 엄마가 도와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LV님이 초1 여아 7살에 학교를 갔는데 적응은 아직 잘하고 있어요. 사립초 에이프릴 주3에 CMS 주2에 숙제가 버거워 보여요. 학교가 늦으니 학원 시간이 5시 정도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면 9시예요. 초사까지 숙제 없는 영어학원으로 옮겨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숙제 없는 영어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공부가 숙제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끝납니까? 안 다니면 안 다녀야죠. 횟수를 줄이든가. 그렇죠? 숙제 없는 영어학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는 얘가 힘든 게 나이가 다른 애보다 원령이 너무 작아서 어려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겠죠. 지금 수학이 주3회, 주2회, 그 다음에 영어가 주3회를 가요. 근데 초1이에요, 아직까지. 영유를 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립초에서 영어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영어학원은 좀 줄일까요? 횟수를 갖다가.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횟수를 줄여야지 숙제 없는 영어학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권IDA님. 7세에 남아 가정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진행하지 않고 관심 있어 하는 영어 부분만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한글을 닷대고 영어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나 관심사를 대할 때 암기 능력을 보면 한 번 보고 통째로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아이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지도 방향, 교육 방향이 있을지요. 암기보다 창의적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7살 남아가 통째로 외우는 그 단어의 수준이 뭐 얼마나 높을 것이고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예, 웬만한 애들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애가 이거 한다고 얘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애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부담스럽고 가정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 관심 있어 하는 영어 부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글 닷대고 아니라 한글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특히 남자아이죠. 예, 뭐, 과학, 집에서 뭐, 실험을 하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 호기심 폭발이기 때문에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 엄마가 찾아주고 같이 책 읽고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보다 창의적인 생각, 예, 암기도 창의적입니다. 암기는 공부의 기본입니다. 암기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그 영어 단어를 갖다가 통째로 외우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이는 평범하다. 나는 평범한 아이를 예, 탁월하게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에스탈랩이 송파구 5세에 영유 다니는 남아 현재 100 이상 셀 수 있고 숫자의 또래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덧셈으로 연산이 넘어가는 과정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력 수학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워킹맘이라 제대로 못 봐주는 것 같아서 덧셈 연산 과정까지 못 가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요, 영유 다니면 영유, 갔다 오면 공부한 거, 예습, 복수, 숙제 다 봐주시고요. 사고력 수학은요, 보통 우리가 지필로 가는 겁니다. 한글 쓰고 할 때서 7세, 8세, 9세 때 3년간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아이들 중에서 덧셈 못하는 애 없습니다. 때 되면 다 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이가 오히려 엄마랑 말을 많이 하고 또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거 많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뭐 퍼즐을 맞춰보거나 뭐 이런 식 괜찮습니다. 그래서 덧셈 못할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퇴근하고 와서 애 안아주고 오늘 어떻게 있었는지 오늘 혹시 읽은 책 나한테 설명을 하든지 이런 식 공부하시고 30분 동안 앉아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럭키님 수업에 잘 따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네, 과학사회 네,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하시면 되죠. 나미님,
경남 진주 초2 여아, 영유 출신 아니고 엄마표로 하다. 영도 6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AR 2점대 후반. 원서 혼자 루딩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계속 영도 보낼 생각인데 언제쯤부터 학습이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끝인가요? 나민이 학습식 영어랑 영어 도서관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학습식 영어가 뭐예요? 중학교 내신 대비가 학습식 영어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이 AR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2학년이면요, 예, 리스닝 하고, 듣고, 들은 대로 말하고, 읽고, 읽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포스크스 필요하거든요. 예. 진주에도, 요 2학년 정도 아니면 에이프릴 같은 어학원 있잖아요. 네. 거기 보내시고, 예, 오히려 예복습 해주는 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영어 도서관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요. 영유 3년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한 6년 달렸어요. 예,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한 1년 정도, 그래, 영어에 약간 쉬는 시간이 필요하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너 읽고 싶은 거 읽어. 이럴 때 딱 좋은 겁니다. 영어를 처음부터 배울 때 이렇게 리딩 중심으로 배우는 거는요, 아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점수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랑수권님인가요? 랑수권님. 네. 초3 여아 수지 1학년 방과후 영어 1년 2학년 에이프릴 3월에서 10월 3학년 에이프릴 3월에서 6월 왜 얘는 10월에서 붕 떠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은 안 다녀요? 왜 영어를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얘는 방과 후 영어가 뭐예요?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 숙제를 질색팔색해요? 어려워서 그래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가 매일 숙제를 같이 끌고 가요. 상담에 선생님이 어머니 적은 돈 내시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너무 말을 안 한다 하시고 아이는 영어 자체를 싫어해요. 영어에 대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학원을 갔다 붕붕 뛸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에이프릴이 어려울 수 있다면 동네에 뭐 유학을 갔다 오시거나 적어도 영어가 이중 언어가 되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선생님한테 예, 초1 수준부터 다시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거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이런 뜻도 되거든요. 예,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애들이요, 거부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해라.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노느냐고 게임하느냐고 뭐 영어 수업 안 하겠다 이런 아이도 있지만 영어를 진짜로 부담스러워서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어 울렁증이 있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원장님, 에이프릴 원장님하고 얘가 진짜 뭔가 부족한지를 물어보고 얘가 지금 그 반보다 더 낮은 반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백업이 필요한 건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적은 돈 내시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너무 말을 안 한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럼 돈 내는 만큼 일합니까? 아니죠. 얘가 부족하다면 학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셔야죠. 그렇죠? 예. 좀 더 깊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밑에 클래스가 들어갔네요. 네.
제가 지금 패드 하나가 지금 물 건드려가지고 댓글이 이렇게 나와서 좀 올라오나 볼게요. 은지님, 4세 남아 영어 수업이 80%인 놀이학교 5세 때부터 영유로 옮기는 걸 추천하시나요? 먼 분위기가 따뜻하고 마음에 들지만 5세부터 7세까지 반이 확 줄어 인원이 없어서 5세부터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는 추세더라고요. 혹시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걸 추천하시나요? 다른 엄마들이 간다는 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엄마들한테. 왜 여기서 옮기냐. 분위기가 따뜻하고 마음에 드는데 왜 옮기시나요?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가장 정확히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5세까지 다니셔도 돼요. 6세, 7세 때 영유 보내야 된다. 단 그 가고 싶은 학원에 티오가 있어야죠. 그렇죠? 또 막 인기 있는 학교는 또 티오가 없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십시오. 네. 이거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댓글이 잠깐만요. 이거는 덮고 네. 자 봅시다. 오늘 영어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자 YSI 님도 저 잠깐만 여러분 이거 조금요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됐고요. 아이고 미치겠다. 다시요. 차차차차차차.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얘가 지금 제가 물 건드려가지고요. 네. 들어가시죠. 됐네요. 됐습니다. 네. YSY님이 초3 대전 여아 토플 전국 영어 경시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다는데요. 아이가 시험 보고 싶다는데 보는 게 영어 성장에 도움될까요? 대형 영어 학원서도 아이가 나가면 좋을 듯 하다고 잘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8월 시험이래요. 주 5회 영어 1시간 다니고 있어요. 토플 전국 영어 경시대라는 게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제가 이 대회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건 있냐면 대회를 나간다는 뜻은요. 대회를 가기 전에 준비를 해서 실제 공부량이 많아지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한다는 거는 무대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 관리 능력이라든가 시험에 어떻게 임하는 자세를 또 배워요. 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얘가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좀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약간 자신감도 생기죠. 예, 초3이니까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포토카드가 앨범 하나에 17,000이에요. 그렇군요. 비싸네요. 네. 옛날에도 우리 막 그런 거, 저 어릴 때는 우표, 수집, 그 다음에 기념주화, 막 이런 거 막 줄 서서 샀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무슨 기념주화가 나와요.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오빠랑 언니가 있는 막내인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런 것들이 돈 사놓으면 돈이 된다. 약간 투자 개념으로 어린데도.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어떤 것도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현금과
그 다음에, 좋은 지역의 부동산이 투자지, 저는 뭐 그림을 사서 그림값이 오른다? 그거는 거의 재벌 수준으로 갤러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한 점 산다고 그게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좋은 그림을 갖고 싶어서 정도지,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뭐 하나를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하나, 이런 거, 샤넬도 똑같아요. 뭐 샤넬 가방 하나 사서 뭐 샤테크, 이게 됩니까? 예. 그리고 물건이라는 거는요, 내가 살 때, 바잉하고 셀링할 때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달러든 금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기본 고유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뭐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외에는 저는 투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갖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YHSNK님 초2 후반 2년 반 동안 비영어권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5학년 2학기로 다시 한국 공교육으로 입학합니다. 비영어권 국제학교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청담어학원으로 보면 레벨이 브릿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학원을 어학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한국식 입시학원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그 고민은 별거 없고요. 5학년 2학기가 왔어요. 여하튼 그래도 비영어권 국제학교도 국제에서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와서 오자마자 모의 토플을 한번 보세요. 모의 토플. 봐서 점수가 막 40, 50 나왔다. 120점 만점에. 그럼 얘는 토플 공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나는 외고 국제고 라인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일반 중학교 다니고 수능을 보고 가겠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중학교 내신 대비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식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전에 과거 때 배웠던 영어가 너무 아까워. 그럼 그때 토플을 해도 됩니다. 여튼 그 시간에 맞춰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게 현실적입니다. 네. 오늘 영어가 너무 많네요. 영어 좀 지나가 볼게요. 네. 영어 너무 많은데요. 정답님, 초2 여아 7세부터 소마, 현재 중간반, 그러니까 7세, 8세, 9세. 사고력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매일 보내는 교과로 갈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초2까지 그냥 하세요. 초2까지.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전문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머리 두뇌를 유하는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년이 해도 될 나이예요. 예,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S5555G님이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고.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그 캐나다에서 이사율 대표 왔잖아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장일희 대표랑 셋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푹 자야 되는데 아침에 또 우리 9시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독서 프로그램 만드는 회의. 그래서 또 8시에도 나왔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피곤했겠죠?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바빠서 남편하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피곤했겠죠. 근데 갔다 왔는데 또 배란간에 제가 또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담을 했죠. 제가 너무 피곤하겠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하고 약속했고 제가 화요일에 한번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Q&A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지켜야죠. 일요일날 열창이 아니라 어제 열창하셨군요. 일요일날 열창이 뭐죠? 열창은 언제 했냐면요. 우리 설명회 끝나는 20일 날도 열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열청을 했습니다. 아, 회의도 하고 노래도 했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부르냐 피곤하시는 말씀. 아, 여러분 안 피곤해요 노래 부르면? 나 안 피곤하던데? 노래도 먹고 술도 먹었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음주 가무 못한다. 맑고 향기롭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라방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밥 먹고 조용히 자고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유흥을 즐기면 너무 힘듭니다. 나쁜 일 때문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나쁜 일은 뭐 노화죠. 뭐 늙어서 그렇죠. 뭐 힘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질문 형식에 맞은 거 답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영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네. 중1 남학생인데 중학교 올라와 처음 방학을 맞이하는데요. 선행학습 공부 외에 무엇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면 1-1에는 시험이 없고 1-2에는 시험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는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니? 그러면 엄마가 그래?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면 이런 걸 해야 돼. 사실 오늘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로스쿨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쫙 설명해 줬어요. 로스쿨은 대학원이야.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에 법대는 없어. 그리고 로스쿨은 우리나라에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 자기네 학교 학생을 70% 뽑게 돼 있어. 그러면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로스쿨 가야 되고 연대 바꿔. 서울대 로스쿨 가려면 서울대 가는 게 맞고 연대 로스쿨 가려면 연대 가는 게 맞아요. 자교라고 해요. 그러면 또 고등학교는 그 학교에 합격률이 높은 학교를 가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선발형 고교겠죠. 이걸 우리가 거꾸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학의 성적이 들어가, 그 GPA 내신이 들어가. 그리고 1단계가 리트라는, LEET라는, 법학 적성 시험이 있어. 이 시험이 대부분 또 두뇌 검사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고력 하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법이라는 게 여러 법이 있는데 특히 경영 경제학 쪽이 되게 유리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 가는 게 유리하다. 물론 다른 과 가도 지원할 때는 문제는 없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의 로스쿨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미안한데 국가시험 자체는 수능 베이스야. 그래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죠. 예, 그런 진로 교육을 하고 나면 아이가 목표가 생깁니다. 엄마, 나 그럼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중학교 내신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 3박 4일 정도 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 좀 하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우리가 미리 2학기 때 뭐 공부할지 한번 볼까? 예습 겸 우리 내신 대비 한번 해볼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또 넘어갑시다. 네. 자, 유유님이 영유 4년차 4세부터 7세, 4세, 5세, 6세, 7세군요. 영어를 좋아해서 리딩과 단어 공부도 매일 하고 있고 영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곧 있을 대치 에디센과 인사이트 예비 초일 준비 중이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국어와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어 공부도 계속 유지하는 게 영어에 도움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예, 언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모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력 수학도 하셔야 되고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 비중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영유 나온 친구들이 대치동에 그 나름 유명한 영화관에 목숨 거는데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영유 다녔으면요, 그걸 아예 안 하면 다 날아가거든요. 어느 학원이든지 그냥 1학년, 2학년 배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한 주 2회나 주 3회 정도 레슨 받고 집에서 책 읽고 그리고 쓰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오히려 영어는 유지를 하면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모국어 쪽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뭐 내가 대체 에디슨 출신이야라고 말할 기회가 1도 없습니다. 네. 네. BY 이월님 호칭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벌써 5시가 되었나요? 한 10분만 더 해드릴게요. 네. 자, 그레이프 이러브님. 4학년 남아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짧고 엉덩이가 가벼워요. 30분 공부하고 놀고 30분 공부하고 놀고 그래야지 공부가 가능하다고요? 집중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훈련을 할까요? 아니면 본인 공부 스타일을 존중할까요? 아이는 길게 이어 공부하면 집중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의 공부 스타일 존중해 줄 필요 없습니다. 네. 공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될 건 안 되고요. 4학년이죠. 보통 수학학원 가면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거든요. 거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요. 무슨 그 잘난 공부한다고 30분 공부하고 30분 놉니까? 30분 노는 순간에 다시 공부할 때요. 다시 워밍업 해야 되거든요. 실제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0분 놀고요. 30분 공부하는 것 같죠? 아니요. 15분도 공부 못해요. 결국은 45분 놀고 15분 공부한다고 부르는 게 더 맞을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바꿔야 된다. 존중해 줄 필요 없어요. 네. 네. 또 볼까요? 네. JIHEETY님, 초일 남아 경북. 지적 호기심은 있는데 문제를 풀 때나 편지를 쓸 때 한 문제 한 글자씩 건너뛰고 빼먹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떻게 도움 줘야 될까요? 일단 냅두고요. 예, 쓰라 그래요. 그리고 쓴 거를 나한테 읽어달라 그래요. 자기가 읽다 보면 자기가 빠진 게 알게 됩니다. 그럼 야단치지 마시고요. 예, 다시 거기다 구멍에 넣으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 문제 띄어요. 그러면 본인이 채점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문제 안 풀었잖아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일종의 현타가 와야 됩니다. 근데 아주 어리고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초일남아 이러는 거 정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치, 오늘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네. 좀 설명할까요? 얘는 사실 레이스예요. 레이스인데 얘가 좀 보기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그냥 가위로 잘랐어요. 이런 레이스 여러분 안 비싸거든요. 그냥 찢어도 돼요. 좀 보기 좀 넓은 게 좋고요. 여기가 너무 많이 파였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입어도 이건 옷이잖아요, 나름.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무슨 글래머도 아니고. 그럴 땐 얘를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V를 입느냐? 한국 여자들의 등이 대부분 넙대합니다. 저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말랐고 얼굴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지는 않은데 근데 화면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V넥을 입는 겁니다. 얘는 사실은 조끼예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의상을 잘 입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입지 마시고 V넥을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립스틱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빨간색을 안 발랐잖아요. 근데 선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립글로스인데 색깔이 좀 있어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독서 프로그램은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5학년 때 이제 저희 그 MI 고1 명인학원에 아이가 오면 먼저 아이 진단을 합니다. 고교 유형 그 YDTI 검사도 있지만 이 아이가 어느 계열에 맞는지 진단을 해요. 그래서 얘가 목표학교와 목표 계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에다가 제가 책을 계열을 한 7개 정도 나눌 수 있거든요. 뭐 공학 계열, 메디칼, 뭐 인문 계열, 순수과 이렇게 막 나눌 수 있어요. 예, 거기에 책을 한
30권 정도 제가 세팅해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갖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책을 읽어요. 예. 그런 다음에 만일에 연계되면 또 다른 책을 추천해 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잡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논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장 도서라 그래요. 네. 그리고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었으면 서울대 기준으로 이제 독후 활동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 한 1500자 정도로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훈련하는 거야. 그거 왜 하냐면요. 앞으로 입시에서는 네가 배운 걸 말해봐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초등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3개월에 한 번씩은 토크 스피치 대회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활동 보고서를 또 제본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국어 교재 풀어야 되거든요. 국어 교재도 한 권 정해서 꾸준히 풀기로 했어요. 국어 교재는요, 처음부터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라도 그거 해주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학교는 당연히 내신 대비 수행표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어져서 자기소개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을 짰어요. 네, 오프라인 수업만 가능합니다. 네. 자, 하이바이 님이 뭐 하나도 허투루 안 하시는 코치님. 그러지 않아요. 허투루 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관심 있는 것도 열심히 하죠. 저는 아예 관심 없는 거 아예 손도 안 대요. 남의 거 이런 거 손 안 댑니다. 코치님 그럼에도 이런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랑수권님이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를 끌고 가느라 영어 숙제가 지쳐 있었는데 제 아이를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고 마음이 뭉클하다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쩌다 속도랑 목소리가 달라져야 테이프 늘어나는 듯이 들리네요. 예.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 여러분 교과서 만화가 아니라 교과서 수학 윤계은 쌤이랑 제가 진행을 해요. 대치동의 수학작가는 학원 원장이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선행하느냐고 교과서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강의는 라이브에서는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라이브가 끝나면 저희 유튜브 멤버십 샤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시 반에 5-2 수학 초등수학 5-2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여러분 라바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김혜수님 왔었어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려놓을게요. 네.